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가입 방법과 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에 앞서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더보기란 글창 보시면 이 매매 수수료 50% 평생 할인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반드시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가지고 수수료 할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 둘 중에 하나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둘 중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8자리 이상부터 30자 이하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된 8자리와 30자 이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초록색 불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Get My Welcome Gift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로 오게 될 거고요. 핸드폰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로 숫자 6자리 인증번호가 바이비트에서 발송됐을 겁니다. 그 숫자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가입이 됐다면은 이 리워드 혜택을 받으라고 안내 문구와 함께 밑에 Get It on Google Play라고 해서 이제는 바이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거래라든지 입출금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비트 어플이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어플 버튼 누르셔가지고 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어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 가운데 사인업 로그인 노란색 버튼 보일 건데요. 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 나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가운데 화면 보이시면은 맨 위에 Verify Now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KYC 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Verify Now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코리아 위에 국가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이제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패스포드, 여권 이렇게 있는데 뭐 운전면허증을 선호를 하니까 요 추천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밑에 이제 컨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KYC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트래블룰 조약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이 신분 인증을 해야 국내 거래소랑 입출금을 제약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KYC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 KYC 인증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만 원 미만의 이제 입출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KYC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펌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국가 선택이 나오는데 요 Other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Front of ID라고 해서 그 운전면허증의 정면을 찍으라는 이제 문구가 나올 건데 그러면 요 촬영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면 되고요. 잘 찍었다 하면은 이 Document is Readable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원 안에 자신의 정면 얼굴이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이 얼굴 정면 인식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Look straight into the camera, 뭐 카메라를 정면으로 잘 봐달라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세싱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리뷰잉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검토 중이라는 말이고요. 평균 1시간 정도 걸린다고는 하지만 뭐 한 5분에서 빠르면 10분 안에 처리되기 때문에 뭐 완료가 되면은 가입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완료가 됐다라는 그런 안내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KYC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레벨 1 Verified라고 해서 증명이 됐다,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뭐 레벨 1만 돼도 사실 입출금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레벨 1으로 쓰셔도 되고 뭐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면 차이점은 그냥 뭐 입출금 한도인데 사실 우리가 100만 달러면은 하루에 한 13억 정도 되는 규모 이제 입출금이 완료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레벨 2는 뭐 200만 달러니까 그 2배인데 사실 그 정도로 큰 개미는 많이 없죠. 그래서 굳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다라고 해도 이렇게 to ensure the security of your fund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계좌에 보안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해주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동그란 원 안에 요 정면 사진을 잘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로 바이비트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입출금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 거래랑 현물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바이비트로 애플이나 트론을 전송을 해서
해서 바이비트로 이제 시드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비트로 리플을 입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요 에셋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 요 가운데에 디파짓, 위드드로, 트랜스퍼, 컨버트 이렇게 좀 보일 텐데요. 이 디파짓이라는 거는 입금이라는 거고요. 위드드로는 이제 출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비트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파짓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디파짓 크립토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크립토로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요 크립토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XRP를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리플 XRP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나틱스 버튼,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자신의 바이비트 리플 입금 주소랑 입금 태그 요렇게 두 개가 보일 텐데요. 요거 일단 첫 번째 그 입금 주소부터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줍니다.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 국내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들어가신 다음에 출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저는 업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업비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 들어와서 일단 업비트에 들어와서 리플을 구매를 해줍니다. 리플을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입출금 버튼을 누른 다음에 리플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리플을 선택을 해줍니다. 하고 나면 요 위에 출금하기 버튼 보일 거예요. 이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최대로 하고 일반 출금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급 종류, 보낼 거래소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거래소 선택을 보게 되면 여기 바이비트라고 보일 겁니다. 이 바이비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을 하고 이 받는 사람 주소랑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그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주소, 그 다음에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리플 출금 신청 확인이라고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채널 인증해놓은 걸로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에서 이제 리플 출금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스팟 부분에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셨으니까 0에서 이제 리플이 들어온 수량만큼 이렇게 달러 USD로 이제 표현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리플이 들어온 걸 확인이 되면은 우리 밑에 하단에 마켓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위에 스팟에서 똑같이 리플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을 검색을 하고 보면은 XRP, USDT, USD, USDT, USDC, PRP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코인 페어 봐야 할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스팟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USDC 펄셉션이라고 밑에 작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물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스팟에 있는 요 XRP, USDT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오게 되면은 요 맨 위에 바이, 셀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일단 리플을 팔아야지 USDT로 바꿔서 다른 코인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리밋 버튼이라고 보일 거예요. 리밋을 누르게 되면은 마켓, TPSL, 컨디셔널, OCO 이렇게 좀 보일 건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리밋과 마켓이거든요. 리밋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정가라고 해서 저희가 주문 넣을 가격을 선택을 해서 그 가격에 사게끔 팔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리밋이고요. 이 마켓은 시장가라고 해서 우리가 즉시 체결이 되게끔 바로 매수가 되게끔 바로 매도가 되게끔 하는 게 요 마켓입니다. 요 시장가. 그래서 팔 때는 우리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마켓 바로 팔리게끔 그래야지 이제 시세 변동이 없고 저희가 처음 리플을 사서 보낸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켓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슬래시 바 보면은 이게 이제 어마운트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의 10%만 팔겠다 하면은 요만큼 땡기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다 팔아줄 거기 때문에 요 100%까지 다 땡겨주고 그 다음에 셀 XRP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완료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리플을 보낸 다음에 리플을 매도를 해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들은 우리 원화를 쓰지 않습니까? 10,000원, 20,000원 이런 단위인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때는 다 달러 기준이에요. 이 코인이 몇 달러인지 그 달러는 여기서 USDT라는 코인인데 이 1USDT가
$1랑 거의 비슷한 같은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매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의 USDT가 이 바이비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USDT로 뭐 다른 현물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은 선물 계정으로 옮겨서 선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해외 거래소들은 이제 현물 지갑이랑 선물 지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지갑에 있는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버튼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from funding account, 그 다음에 to derivative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rivatives account가 선물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derivative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 funding account는 뭐냐면 쉽게 그냥 현물 선물 지갑도 아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예수금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리플을 받았기 때문에 리플은 스팟 어카운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플을 팔아도 USDT는 스팟 어카운트에 있기 때문에 이 from funding account를 스팟 어카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위에 이 funding account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available이 뜨죠.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한 USDT인데 스팟에 지금 $1,884 정도, 4 USDT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스팟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누르면 여기 밑에 이제 숫자가 생겼죠. 가능한 수량만큼. 요 노란색 맥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고요. 밑에 위에 그 트랜스퍼 सक्세스풀리 성공했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데리베이트 지갑에 $100 정도가 이제 생긴 겁니다. $100를 보냈기 때문에. 선물을 어디서 진행을 하냐면 요 맨 밑에 데리베이트라는 세 번째 이모티콘을 눌러서 선물 거래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뭐 밑에 롱숏 버튼을 눌러서 호가창으로 가도 되지만 맨 위에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그 주문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 상단에 XRP USDT 요 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물은 항상 요 USDT PRP가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맨 왼쪽 위에 요 화면에서 코인의 약자를 검색을 해도 되지만은 밑에 BTC, 이더, 솔라나 요렇게 이제 쭈루룩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주문하는 창을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BTC, 비트코인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TC USDT 밑에 보면은 크로스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크로스랑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크로스랑 아이솔레이티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선물 지갑에 예수금이 있는데 이 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차,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는 이제 격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 교차로 해서 내가 주문을 넣었을 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만 이제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포지션이 크로스로 이제 교차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100%에 되면은 청산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크로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400%를 가든지 간에 내 예수금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마이너스 비율, 청산 비율을 다 감당을 한다라는 게 이 교차 크로스라는 거고,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예수금 중에 한 10만 원 정도만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딱 그 내가 들어간 포지션 크기만큼만 손실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는 게 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다음에 저배율로 할 때 이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좀 하는 편이고,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른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리스크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티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이솔레이티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솔레이티드로 처음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컨펌 버튼 눌러주면은 그 위쪽에 아이솔레이티드로 바뀐 거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10X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이나 미수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예수금보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2배, 5배,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렇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대비해서 더 많은 예수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수금으로도 확실한 기법이라든지 확실한 포지션에 내가 강한 베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10x는 기본적으로 10배 배율로 설정이 됐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100만 원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데 10배를 활용을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어치가 들어가지는 거죠. 요게 이제 배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요 배율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00배까지 이제 설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1배부터 100배. 나는 배율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1배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100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100배까지 땡겨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배 버튼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안내 문자 뜹니다. 그러면은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이제 배율을 설정을 했다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문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게 리밋이랑 마켓이거든요. 리밋은 아까 설명드렸던 지정가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어렵고 빠른 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켓 버튼으로 시장가로 이제 주문을 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마켓 버튼이 나올 겁니다. 일단 지정가 리밋으로 주문을 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밋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현재 가격에 있는 비트 가격을 선택을 해서 주문을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주문 넣을 가격을 선택을 했더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오더 밸류라고 해서 얼만큼 주문을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대비해서 뭐 10%만 들어갈 건지 50%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 100% 한 번에 다 들어갈 건지 요 슬래시 바를 당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TPSL이라는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T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ake Profit이라고 해서 익절가를 미리 설정을 좀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SL은 Stop Loss라고 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끔 정하는 요 기능이 Stop Loss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익절가를 정할 건지 손절가를 정할 건지 하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정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롱으로 들어가면은 롱에 맞는 또 TP랑 SL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숏이라고 하죠. 우리 매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또 매도에 맞게끔 TP랑 SL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롱은 뭡니까? 내가 들어간 포지션, 내가 들어간 가격 대비해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을 때 이제 롱 버튼, 우리가 현물에서 하는 매수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익절가가 내가 들어간 가격 시점보다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익절을 하는 거고, 반대로 손절을 할 때는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떨어질 때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테이크 프로핏 가격을 뭐 1,100원, 1,200원 요렇게까지 이제 설정을 자기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보다 그냥 나는 한 3%, 5% 수익에 자동으로 익절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ROI 버튼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 5%면 5%, 10%면 10%. 요 밑에 스탑로스도 반대로 똑같습니다. 뭐 내가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9,900원, 9,800원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손절 처리되게끔 하려면은 그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던지 트리거 프라이스에, 아니면 똑같이 ROI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그냥 손절 처리하게끔 해줘 라고 하면은 여기에 원하는 퍼센테이지 입력을 한 다음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뭐 바이 롱, 셀 숏이라고 이제 두 가지 버튼이 보일 텐데, 이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오를 것 같은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 숏을 눌러서 떨어지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 만큼 수익을 보는 거고, 숏은 반대로 롱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들한테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기관 외인들의 이제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개인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 선물 매매 롱 숏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롱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가 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지션스에 이제 내 주문이 체결이 되면은 이렇게 숫자 1이 뜨면서 밑에 포지션이 뜹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BTC USDT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하나 생긴 거면은 내 주문이 좀 잘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항목을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내 이제 진입가가 엔트리 프라이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realized P&L이라고
P&L이라고 보시면은 이 P&L이 지금 몇 프로 수익이고 몇 달러 정도 수익인지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요 밑에 이제 Estimated Liquid Price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청산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롱으로 올라갈 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 손실인데, 이 가격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포지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가격이 청산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TPSL을 설정을 안 해놓고 일단 포지션을 진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TPSL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 밑에 TPS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TP 익절가, 그 다음에 SL 손절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까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 포지션을 수익을 확정을 짓든 아니면은 손실을 확정을 짓든 어쨌든 포지션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종료를 하는 방법은 이 클로즈 바이라는 밑에 있는 포지션 버튼에 보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마켓 리밋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보통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때 정리하는 거는 제가 포지션에 들어갈 때는 리밋이든 마켓이든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라고 하지만은 정리할 때는 그냥 반드시 마켓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바로바로 그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 정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순간적인 급변 때문에 $900밖에 이제 수익을 못 볼 때도 있고, 바로 이제 리밋으로 해서 이제 체결이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벌었던 수익을 조금 낮게 확정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마켓으로 정리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위에서 마켓 설정을 한 다음에 이 퀀티티는 수량이에요. 정리를 반절만 할 건지 아니면은 10%만 일단 부분 익절을 좀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100% 정리를 일단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줍니다. 위에 보면은 마켓 오더 successfully filled라고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나오고요. 내 포지션 정리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스에 아까 숫자 1 있고 밑에 포지션이 떴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매매 내역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우측 보면은 올 오더라고 보일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오더 히스토리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서 내가 거래한 코인에 대한 매매 내역을 볼 거면은 여기서 BTC나 내가 거래했던 코인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포지션을 언제 오픈,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포지션을 언제 들어가고 이 포지션을 언제 클로즈 종료를 했는지 이렇게 오픈과 클로즈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면은 당연히 출금도 해야겠죠. 그래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SS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제 선물 지갑에서 벌었던 수익금을 현물 지갑으로 옮겨서 이제 국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에는 이제 반대로 from derivative account에서 to spot account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요 맥스 버튼 누르고 confirm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derivative account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넘기려고 해도 우리는 리플을 통해서 넘길 거기 때문에 바이비트에서 리플을 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켓 들어와서 요 화면 맨 왼쪽에 근데 스팟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RP USDT 요거를 잘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요 마켓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낼 수량만큼 얼마를 보낼지 정한 다음에 요 개수에 맞게끔 /8을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 XRP를 해주고요. XRP를 잘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다시 SS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입금은 디파짓으로 받았지만 반대로 바이비트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로 보낼 때는 이 withdraw라는 출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지금 어떤 크립토가 출금 가능한지 나와 있는데 이 XRP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 XRP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 이 네트워크에 XRP라고 되어 있는 거 항상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어드레스랑 태그는 우리가 똑같이 보낼 국내 거래소에 있는 내 리플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업비트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입금하기로 이제 해야 내 입금 주소가 나오겠죠. 업비트 입금 주소가. 그래서 입금하기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내 입금 주소랑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바이비트에 넘어와서 이 노란색 위드드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보낼지 선택을 하라고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others including 업비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컨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뭐 이메일이나 뭐 문자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설정한 곳으로 보내줄 텐데, 그러면 이 밑에 get 코드를 누르면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get 코드를 눌러준 다음에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 이 시크릿 베리피케이션 항목에 구글 어센시에이터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어센시에이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구글 OTP라고 해서 우리가 그 OTP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바이비트 어센시에이터를 등록을 해서 항상 우리가 입출금 할 때 간편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6자리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까 진행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출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펀드 패스워드라든지 뭐 아니면 시큐리티 베리피케이션 어떤 걸로 할 건지 인증 수단에 대해서 2가지 이상으로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신 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뭐 이메일 뭐 2가지로 할지 아니면은 뭐 구글 어센시에이터로 할지 이렇게 자기가 편한 거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거래소로 리플을 보내주게 되면은 추가 본인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전송이 되신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국내 거래소 뭐 바이비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자유롭게 뭐 현물은 갖고 있으면서 뭐 해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선물은 어느 정도 숏으로 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도움 되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이비트 입출금, 그 다음에 거래 방법, 가입 방법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